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강한 노년, 바로 그것이 해답이라고 보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래도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체만큼 건강한 재무 상태도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계 노년학회 직전 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를 맡고 계시는 차흥봉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경력이 화려하신데 복지부 장관은 언제 하신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22년 전 1999년에 네. 했죠.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하셨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세계 노년학회 직전 회장을 하셨는데, 예. 노년학회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세계 노년학회 회장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회장한테 넘겨놓고 제가 현재 직전 회장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세계 노년학회는 정식으로는 국제 노년학 노인의학회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노년학, 노인의학, 노인 문제를 전공을 하고 전문을 하고 있는 학자들,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부터 71년 전 우리 6.25 사변 나던 해 벨기에에서 이게 창설이 돼가지고요. 지금 71년간 매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한 걸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세계 대회를 엽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제20차 세계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한 82개국 한 5,000명 학자들이 참석하고요. 논문이 한 4,300편 발표됐거든요. 그때 그 대회를 하면서 제가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 되었고, 네. 그걸 한 4년간 끝내고 이제 현재는 제가 직전 회장으로 네. 있죠. 네. 한국인으로서 세계 노년학회 회장도 그럼 회장님이 유일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했고, 네. 유일하죠. 직전 회장이시니까 지금도 영향력은 지금도,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지금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5년 뒤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국민의 20% 이상. 네. 예. 그만큼 빠르게 가고 있는 건데 회장님 생각하시는 그 고령화의 상황, 심각한 상황과 행복한 노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되게 노인을 65세 이상 네. 노인이라고 보통 계산하는데요. 그 수가 이제 전체 국민 중에서 몇 %냐 하는 걸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15.7%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령 사회이고 2025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7년 정도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15%, 20%, 30% 이렇게 되면은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커져가죠. 이런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2002년에 유엔에는 세계 고령화 총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유엔 세계 고령화 총회 할 때
당시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예. 21세기 인류가 당면하는 3대 위기 중에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그리고 빈곤 문제 예. 이 세 가지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고령화인데, 뭐 그거 저는 이 인구 고령화의 초고령 사회가 돼도 그거를 위험으로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는 거는요.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하고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 인류 사회는 잘하면 그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우리나라도 슬기롭게 네. 극복을 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고령 사회의 위기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미래학자들도 그건 완전히 그렇게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다고 보는 미래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건강한 노년. 그게 그 노인 개인 각자한테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건강한 노년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예. 건강한 노년 네. 또는 행복한 노년을 규정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해답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인구 굉장히 많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활동적으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활동적으로 살면은 참 스스로 일도 하고 뭔가 봉사하고 이랬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인 짐이 안 된다. 고령 사회를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할 때요, 그 많은 노인 인구 전부 짐이 될 게 아니냐, 짐. 네. 부담이 된다 이거죠. 나이 많고 노쇠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일을 못 하고 그럼 누군가가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 짐이다. 네. 이렇게 공식으로 보는 건데 저는 그 고령 사회가요,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일하면은 남의 짐이 되지 않는다. 네. 안고 자립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초고령 사회를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려고 하고 그 긍정적인 패러다임의 핵심이 건강한 노화 그리고 활동적인 노년이고요. 그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고 활동하고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은 큰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도 최근에 이제 그 에이징 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거기 주제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짐 되는 노인이 되지 말고 도움을 주는 노인이 되자. 예.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였는데 그 같은 얘기네요.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노인이 짐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남한테 도와주고 기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짐을 덜어주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그 노인을 짐이라 하는 것을 공식으로 노년 부양비라 그래요. 네. 노년 부양비라는 말은 65세 이상 노인을 분자로 부양 대상자로 보고 64세 이하의 경제 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서 그 분자와 분모의 관계를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게 노년 부양비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몇 명이 노인 몇 명을 책임지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그 공식을 바꾸자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하게 노화해서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분자에 피부양 대상자로 넣지 말자. 분모로 가야 모두 된다. 일하고 해서 오히려 분모로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노년 부양비를 고치자고 아주 세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 그런 또 제도적으로 복지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회장님은 뭐 그간에 쭉 뭐 그런 그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 중에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제 만드신 장본이신데 언제 이 제도를 만드셨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1999년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국회를 통과시키고 2000년에 제가 그 제도 시행을 했죠.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 하에 아주 가난하게 어려운 국민들한테 적어도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준다 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 제도를 법을 만들어 놓고 2000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요 그 제도의 시행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가 됐다. 수천 년 내려온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먹는 걸 못 먹고 끼니를 굶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보냈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서 저는 그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 선포할 때 제가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예. 그 시점에 복지부 장관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 대통령 표현이 가난으로부터 해방.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은 2008년에 도입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이렇게 초석도 다졌다 그러는데 이 내용도 아울러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노인 주시죠. 장기 요양보험은 제가 장관을 끝내고 이제 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에 다시 이제 정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보장제도의 어떤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준비를 하고 그 법이 만들어져서 2007년에 그래서 2008년에 제가 시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이런 거죠.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는 뭐 중풍이나 치매나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이런 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살기 어려웠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장기 요양 대상 노인인데 그런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 가족의 부담이 크고 또 사회적으로 그걸 도와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것을 해결하자 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만들었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요. 전체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있는 모든 국민들이 보험료를 낼 때 장기 요양 보험료도 같이 내고 그럼 여기서 돈이 모이면 그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아까 중풍, 치매 이런 걸로 거동이 불편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제 보험 혜택을 받아서 보험 혜택이라는 게 집에 있을 때 요양보호사나 이런 서비스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노인 요양원 같은 데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활비나 시설의 운영비를 다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내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그걸 해결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치면 약 한 10조 원,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서 결국은 그런 노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 노인들도 노인 자신도 이제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그런 노인을 보호하고 하려면 그런 노인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 전부 자녀들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도 못 나가고 누군가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해방되기 때문에 초석을 다지셨고 그 이후로도 이제 보강이 되어 왔겠죠. 그렇죠. 그 제도 그렇게 시행되어서 지금 뭐 그 혜택 받는 사람이 그건 70만, 80만 노인이 혜택을 받고요. 가족들이 모두 그 해방돼서 실제로 이 제도를 많은 사람들 그리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데요. 현대판 효자 제도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모두 효자, 자녀들이 그런 노인들을 참 보살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몰이 심했죠. 그런데 이 제도가 그 노인들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제도가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 이름을 현대판 효자 효부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뭐 이름은 어렵지만 제론이라는 게 노인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회가 지금 대구에서 올해 그 열리던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 네. 22일에 그 한 일주일간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제13차 세계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대회가 열립니다. 네. 제론 테크놀로지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원래 제론이라는 말은 제론톨로지, 노년학을 네, 말하고요. 그렇죠. 네.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 기술,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기술, 과학 기술, 네. 이 말은 제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아까 근데 에이징 테크랑 뭐 같은 거의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 IAGG는 노년학, 노인의학이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노인을 위한 테크놀로지라는 게 이런 거죠. 노인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건강, 그 노인의 건강과 의료를 위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그리고 뭔가 노인들이 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활동을 하려 그러면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한 테크놀로지. 그 노인들의 건강, 자립 또는 사회 참여, 활동, 독립 이것을 도와주는 테크놀로지. 그것이 제론 테크놀로지죠. 그런 예를 들면 기술들을 그러면 전시를 하고 음. 그런 걸 토대로 뭐 예. 세미나 포럼을 예. 하고 그런 일정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한 개발한 거를 네. 기술과 물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대회에서 전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대회가 대구의 대회가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 AI에 기반한 인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주제로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로봇도 예. 그다음에 또 원격 의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각종 기술들이 개발돼 가지고요 사용되고 있거든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내년 대구의 대회에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내년 대회군요. 내년 그러니까. 대회입니다. 내년. 아, 예. 그러면 내년 대회 앞서서 이제 뭐 준비 과정을 위한 행사들은 또 뭐 예, 지금 모두 우리 국내에도 그 예.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가 있고요. 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고 내년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우리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 네. 우리 한국의 어떤 제론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특히 대구는 그 주최하는 도시 대구는 그 메디시티 네. 의료를 특성화한 맞습니다. 예. 도시로 발전하려고 하고 그 노인 의료, 아까 노인 원격 의료 이런 걸 아마 대구에서 그걸 전시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시니어의 전시회도 대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학술 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네. 합니다. 지자체인 대구시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런 그 노인 관련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거를 산업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노인 관계가 이게 아까 제론 테크놀로지가 노인 관계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기술이 막 발달하면 산업이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전부 로봇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산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그 기술을 이용하는 수요가 커지면 이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죠. 하나 그렇게 그러겠네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나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서도 회장님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또 웰다잉 문화운동 이사장님도 맡고 계세요. 웰다잉. 그러니까 네. 잘 죽는 거다. 예. 뭐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런 건데 이게 어떤 운동인가요? 그게 웰다잉을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잘 죽는다는 건데 예. 그 잘 죽는다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해서 네.
조금 우리 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좋은 죽음, 죽음에서 좋은 죽음을 웰다잉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오복을 타고났다 할 때 오복 중에 하나가 네. 고정명에게 자식을 옆에 두고 편안하게 죽는 거를 고종명이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웰다잉.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건강하게 예.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웰다잉은 그 플러스해서 말입니다. 그런 걸 준비하는 게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이렇게 뭐 내가 당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 나이가 노년이 돼서 그리고 그런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유산 같은 것도 잘 네. 정리를 해서 자식들 싸움 나지 않게 준비한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유언장을 유언장을 써서 자식들한테 다툼이 없게 한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재산도 있고 이런 걸 전부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죽음을 좋게 맞이하면은 나머지 가족들한테도 편안하고 본인도 편안하죠. 네. 회장님은 딱 말씀 들어봐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외향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즐겁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이 뭐 지금 하시는 일만 계속해도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떤 예.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좋은 노년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력, 뭐 능력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노년기에도 그걸 잘 활용하고 쓰면 결국은 뭐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행복한 노년이 되고 그 행복한 노년이 웰다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경험을 잘 살린다는 거는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뭐 이게 저술 활동, 제가 해왔던 그런 복지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해왔던 일들을 저술도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후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는 네. 저술 활동을 할까 그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고 우리 사회 그 노년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 하시는데 앞으로 행복한 노년 활동 계속 하시고요.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인데 그거는 못 여쭤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예. 여쭤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차은봉 회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행복한 노년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웰다잉까지도 이렇게 준비하는 노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